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활약으로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달 들어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바뀐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 제약바이오주 섹터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관심도가 높은 섹터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장 흐름 흥미롭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지 아니면 더 중요한 섹터가 따로 있을지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상위 1%만의 투자 비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사실 바이오주를 빼놓고 시장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사실 좀 그냥 뭐 지난주처럼 그다음에 뭐 그대로 이제 대응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재빠르게 오늘 제약주들만이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약간 좀 소외가 됐을 법한 그런 시장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0.86% 정도의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5% 그러니까 지금 강보합인데 뭐 거의 뭐 움직임이 없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의 상승률은 좀 상방으로 붙었지만은 실질적인 뭐 수치적인 혹은 뭐 이제 시장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느끼는 온도차가 조금은 좀 차이가 있었던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주말간에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동안에 이제 좀 개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좋아라 했었던 그다음에 수급이 좀 많이 집중이 됐었던 인기 테마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북한이랑 또 미국 그 이제 뭐 실무 협상이 좀 결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또 남북 경협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이제 그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뭐 한 가지 섹터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었던 차트가 만들어졌던 종목들보다는 갑자기 또 바닥에서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좀 제약주들의 수급이 좀 뒤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좀 많은 움직임과 많은 변화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제 대형 제약주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들과 좀 시장에서 이제 과거의 제약주가 하루 움직이면서 그 뭐 과거에 제가 표현했던 뭐 빈 껍데기의 움직임 이런 느낌이랑은 오늘은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제약주 중에서 어떤 테마를 봐야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그다음에 좀 더 강력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수익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제약주들에 의해서 코스닥이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우리는 집중 테마와 또 집중 재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목들의 움직임에 좀 짧게 대응을 하면서 좀 빠른 회전율을 좀 보여줄 때거든요. 그래서 집중하셔서 내일 당장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이번 주 수익을 톡톡히 챙겨갈 수 있는 비법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식 명언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런 말을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식 명언 중에는 5거래일 안에 승부가 나는 종목을 찾아라라는 주식 명언입니다.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애초에 뭐 장기 투자를 생각하지 말고 단기간 안에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그런 기업들을 찾아라라는 이제 좀 명언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그 주식 명언을 하면서 좀 보통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좀 약간 좀 그 서양 쪽에 뭐 이제 뭐 오렌 버핏이라던가 좀 약간 좀 가치 투자자들이 남긴 명언들을 좀 많이 갖고 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거는 뭐 유명한 명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또 시장에 주식 서적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주식 전문가로서 항상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봐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그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러는 상황인데 주식 서적 중에서 그러니까 좀 그
그 슈퍼 개미라고 해가지고 3년 만에 또 30억을 벌고 뭐 이제 회사를 그 퇴사한 슈퍼 개미의 이야기해서 뭐 나의 월급 프로젝트라는 그 서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그 자기만의 이제 좀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또 그 하고 싶은 말들을 제가 거기서 좀 격언이랍시고 이렇게 따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사실 우리 지금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뭐 좋은 명언들과 뭐 외국의 또 훌륭한 투자가 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는 것도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빠른 순환매와 그다음에 이제 빠른 회전율 그다음에 지금 당장 이제 시장보다는 그 이슈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수익을 또 단기간 안에 빠르게 창출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 맞닥뜨리는 내용들이 될 텐데 이 주식 서적에 그 저자가 이제 자기만의 나를 위한 이제 3가지 약속이라고 해놓은 것 중에 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팔기 쉬운 주식을 산다. 일단 팔기 쉬운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소외가 되어 있는 주식보다는 좀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이제 좀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정보를 얻으려면은 항상 매일 뉴스를 뭐 체크를 한다던가 지금 시장에서 특징주와 이슈가 어떻게 흘러간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투자 이 1% 투자 병법에서 매일 뭐 재료주라던가 지금 시장의 이슈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온 뉴스에 대비해서 오늘 시장의 특징에 대비해서 바로 좀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매일 뉴스를 팔로잉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은 뭐 이 방송을 항상 좀 집중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내가 정한 손절을 정확하게 지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 매수를 하면서 좀 기대감에 좀 부풀러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를 망설이기보다는 보통 이제 매도를 망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내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매도가 자유롭게 나가는 반면에 내가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매수가 대비해서 이제 좀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잘 자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이제 항상 좋은 종목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또 시장에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내 계좌들을 잘 지켜간다고 하면은 어떨 때는 좀 빠르게 그다음에 칼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내 계좌를 위해서 그다음에 나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명처럼 지켜라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상한가는 내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판다라는 이 저자가 3가지 약속 중에 하나를 또 정해놨는데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은 상한가 종목들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익권에 붙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적어도 분할 매도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시장의 그 뭐 테마라던가 재료주들이 변동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테마가 영원한 재료가 없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은 그 순환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한 방에 너무 큰 욕심들보다는 물론 이제 최종 목표는 멀리 봐도 좋지만 분할 매도는 항상 좀 필히 진행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급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좌는 뭐 계속해서 튼튼하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전략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맞춰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단기간 안에 승부가 나는 종목들을 고르고 나의 원칙을 필수적으로 좀 지켜라라는 부분들 명심하고 저희 방송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5거래일 안에 승부가 나는 종목을 찾아라라고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한다 설명을 하셨고 상한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주식 명언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편입주 AS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링네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이 오늘 이 종목 개파락하면서 좀
조금 크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좀 아쉽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테마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좀 적중을 되게 많이 시켰는데, 사실 오늘 링네트는 좀 아쉬운 그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제가 제시했던, 이제 뭐 손절가가 좀 이탈이 되면서, 그다음에 좀 아쉬운 그림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뭐 정치 테마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관련된, 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복귀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다가, 이제 지금 뭐 독일에서 미국으로 그다음에 이제 스탠퍼드대에 가서 이제 지금 방문학자 연구를 좀 하겠다라는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좀 제가 이 테마의 전반적인 흐름과 지금 저의 예측을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이제 좀 복귀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라고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주가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흐름을 좀 본다고 하면은 아쉬운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좀 개파락 부분들이 나왔고 아침장에는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음봉 매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짧게 뭐 3%대에서 혹은 뭐 좀 길게는 좀 더 아래쪽 구간대에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종목들을 볼 때 우리의 계좌를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실수를 좀 했을 때는 좀 빠르게 또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더 많이 먹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지키시고, 이 종목을 혹시 오늘 좀 보유를 하고 막판에 좀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운 그림들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뭐 내일이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다른 종목들은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종가 관리가 나왔었는데, 링네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좀 아쉬웠던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뭐 보시는 분들은 4,300원 선에 이제 마지노선을 좀 같이 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들, 뭐 제가 매매를 하다가 좀 뭐 이렇게 좀 개파락 나온 종목은 거의 뭐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에 또 메꿀 수 있는,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 명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 라인은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만약에 다시 보신다고 하면은 4,300원 선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과 관련한 인물이 정계 복귀를 일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뜻밖의 악재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아직 보유하신 분들은 4,300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설명하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SDN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종목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추세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SDN 같은 경우는 제가 골라드리자마자 그 다음날 뭐 10% 이상 날아가 버리면서 또 수익을 또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저의 그 원칙 매매와 저의 뭐 오더대로 이제 진행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미 뭐 수익은 확보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수익권에서 이거를 좀 더 가져갈까 아니면은 그냥 좀 팔아버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을 한 번 더 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 만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뭐 10% 이상의 상승률들을 그다음에 그런 수익들을 보유할 수 있는 그림을 이미 지난주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뭐 분할 매도만 잘 진행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딱히 좀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추세는 뭐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고, 오늘 이제 방금 뭐 링네트라던가 그런 종목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잘 살지는 못했으나 오늘 거래량이 없는 그런 조정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좀 지켜주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매수가 부근에서 뭐 익절가를 이제 뭐 잡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무난하게 대응이 될 것 같고요. 뭐 가격적으로 이제 뭐 마지노선을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대략 한 1,600원 선 여기를 이제 방어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라인은 요거를 보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1,600원을 방어선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설명하셨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위닉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이 이 종목은 오늘도 소폭 상승했는데 네. 어디까지 더 보면 좋을까요? 좀 귀여워요. 그죠? 계속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2번 이상을 또 강조를 시켜드렸었던 그런 섹터와 테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오늘 저도 방송에 오는데 좀 비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남쪽에서 일본 쪽으로 이제 뭐 태풍이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하늘 자체가 미세먼지가 막 끼어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관련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하늘에 좀 뿌려지고 그다음에 좀 불편한 정도의 흐름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차익 물량들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좀 적절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세코라던가 혹은 뭐 위닉스, 그다음에 하츠 뭐 등등 언급드렸던 많은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뭐 시장에서 제약주들만 가고 나머지는 뭐 재미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갈 길들을 좀 꿋꿋이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위닉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다시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들고 계신 분들 매수만 이제 적절한 가격에서 잘 하셨다고 하면은 빨간불은 다 붙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기대하는 것만큼 이제 한 방에 세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이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봉상 차트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바뀌고 있는 주봉상 차트에서도 그렇고 바닥을 디디고 뭐 이제 매물대를 좀 소화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안에 그 아래쪽에서 올라감에 있어서 이제 저항대들은 거의 다 돌파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매집이 되고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이제 저항대를 돌파를 해놓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이제 지지대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위쪽에서 주가에 방어를 해주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가 혹은 뭐 제가 제시해드렸던 뭐 손절가 이탈 이런 부분들만 안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워낙 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끼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한번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재료가 이제 발현이 된다고 하면은 뭐 한 방에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이쪽 테마군 안에서는 많이 나왔고요. 제가 골라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는데 충분히 끼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기준만 잘 지켜서 매매한다고 하면은 아직은 좀 더 기대를 해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지속적으로 좀 더 가져가 보는 걸로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위닉스는 조금 더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 맞춰봤고요. 자, 오늘도 본방송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방송 이어집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온라인 방송 이어가시나요? 제가 오늘 좀 주제를 좀 그러니까 뭐 오늘 주제를 어떤 거를 할까 했을 때 좀 약간 좀 답정너라는 네. 요즘 좀 신세대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주제가 정해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불과 2달 전에 혹은 뭐 이제 한 달 좀 전에만 한다 하더라도 제약주를 좀 안 보는 거를 권장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1년 넘게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좀 말썽을 많이 피웠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오늘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흐름들과 기술적인 좀 의미 있는 구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급등 현상들은 앞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의 랠리를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약주들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약주 안에서도 테마들이 다 나눠져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뭐 치매 관련된 테마로 이제 나눠 있기도 하고, 혹은 뭐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던가 뭐 항암 중에서도 또 무슨 항암이 있고 무슨 항암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럼 이제 2018년도에 또 그 유행했었던 항암 관련된 혹은 뭐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선호로 하는 그런 새로운 테마와 이슈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고 대충 눈치가 좀 오셨어야 됐고, 방향성은 이거구나라고 딱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 느낌이 오셨어야 됐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런 걸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또 히든 종목을 좀 공개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히든 종목에서 급등 종목과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관련된 정리를 좀 해드리고 거기서 최고의 기대주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같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월요일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강의도 당연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장을 대응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뭐 제약주가 사고도 많이 치기도 했었고요. 움직임이 나왔던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는 거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시장에는 먹거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좀 여러 종목들이 틀어지면서 좀 먹거리가 또 이제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새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어디서 나올지, 그다음에 제약주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이제는 제약바이오주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또 올 것이 온 것 같아요. 또 제약주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또 제가 다른 테마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약주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지금 어떤 종목이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제약주가 어떻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 나는 오늘 시장 어떻게 올라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말간에 좀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좀 기대를 하는 내용들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저는 기대를 했는데 약간 좀 아쉬웠었던 그런 뉴스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시장의 팩트에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시장의 변화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북미 정상급 회담이 지금 결렬이 됐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약간 좀 아쉬운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죠. 오늘 경협주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하기도 했고, 장 막판 때까지 돌려 올리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도 경협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꺼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경협주의 좀 결과치를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북한에서도 애초에 시작 전부터 이제 강경책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의 좀 성격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이 새로 임하는 자세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시세를 좀 잘 받았었던 거란 말이죠. 그럼 사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뉴스가 좀 안 좋게 나와서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결국에 이제 그냥 무난한 흐름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경협주들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거나 그러기는 약간 좀 제한적이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대감은 반영이 돼 있었고, 기다렸던 이슈가 오늘 어떻게 되든 간에 재료가 소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했다라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이런 결렬의 탓을 이제 미국 쪽으로 돌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경협주들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장 마감하고 등락률 상위 종목이랑 이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이제 쭉 지켜봤었는데, 오늘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철도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종목이
2%의 오늘 당일 좀 하락률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에 잘 나갔었던 뭐 한창, 대아TI 혹은 뭐 이제 아난티,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도 마이너스 15% 이상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재개에 대한 그 기대감에 맞춰서 뭐 저점 매수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사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지금 다른 강력한 테마가 나왔기 때문에 혹은 뭐 이제 남북 경협주가 그동안에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이 했던 이슈가 좀 한 번에 좀 몰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 쪽의 수급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돼지열병 관련된 내용들도 요즘에 좀 핫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간에 포천 지역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 이제 보령 그 충청도 쪽으로 해서도 처음 의심 신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돼지 농가가 굉장히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뚫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한타가 더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간에 이게 지금 음성 판정으로 좀 나오면서 종목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추가 조정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제약주의 수급을 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나와서 우리한테 좀 아래권에서 이제 매도를 시키는 좀 아쉬운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장에서는 인기 있었던 테마 종목들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발생했었던 또 수많은 투자자들의 또 이제 현금 확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어디로 쏠릴 수 있느냐 수급 집중이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주들을 몇 개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는 그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뭐 바이로메드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이 얼마 전에는 이제 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뇨병성 신경병성 치료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엔젠시스라는 이제 그 헬릭스미스의 대표적인 그 신약 그 물질이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지금 임상 실패 지난번에 이제 실패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헬릭스미스한테 이제 점화한가 그다음에 좀 하한가를 연속적으로 좀 보여줬던 아쉬운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자체적으로 임상의 자체 결과가 나왔는데 안정성과 그다음에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이제 사고를 좀 많이 쳤었던 이 헬릭스미스가 이번에는 이제 또 상방으로 또 사고를 치면서 상한가에 또 찍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때 시가총액 순위가 좀 아래쪽으로 밀리긴 한다 하더라도 코스닥에서 이제 좀 많은 그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요즘에 지금 HLB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예상보다 더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HLB의 모습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7일 연속으로 막 상승세가 나오고 오늘 뭐 20% 이상의 상승률이 더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등부터 해가지고 상위 그 순위를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HLB가 이제 시가총액 2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만큼 단기간 안에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총 2위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4조 2,700억 원까지 이제 시총을 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30일 날 유럽에서 종양 암학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좀 그 임상 3상에 대한 발표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3상 발표 성공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올해 베스트로 그 부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좀 빠르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한 종목 안에서만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은 요즘의 분위기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만 해도 헬릭스미스 그다음에 HLB 지금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중에서도 제약주들의 역할이 또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좀 빠르고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글씨가 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확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그 등락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잘 나갔던 종목들 순위를 본 건데 상한가 종목이 4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두 번째 헬릭스미스 상한가, 그다음에 이연제약 상한가, 신라젠 상한가. 제가 여기를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종목 많이 올라간 11개 탑 11 종목을 나열을 했는데 여기서 2개 빼고 다 제약주예요. 그죠? 그래서 사이토젠 같은 경우는 세포 채집 장치가 미국에서 이제 특허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릭스미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엔젠시스를 통해서 상한가를 갔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엔젠시스의 생산 과정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테마의 흐름이 또 단기간 안에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최고의 숙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약주의 방향성이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제약주들에게 이제 좀 새로운 또 붐을 좀 가르치고 올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과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별하는 과정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제약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 2016년도나 혹은 뭐 그 전부터 해가지고 제약주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막 끌고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코스닥을 견인해가지고 막 올라갔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제약주를 매매했다고 하면은 그때 사실 뭐 실패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내가 꿈꿨었던 뭐 이제 뭐 5%, 10% 수익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100% 이상 올라가는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의 꿈을 또 실현시켜 줬었던 그런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제약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단기간 안에 추세가 빠르게 형성이 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헬릭스미스라는 종목, 그다음에 신라젠이라는 종목, HLB라는 종목. 나름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그 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좀 시가총액이 묵직한 종목들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하루 만에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힘을 이어받으면서 그 다음으로 더 세게 치고 더 가볍게 칠 수 있는, 우리한테 약간은 좀 더 묵직하지만은 가볍게 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필요가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늘의 관심사를 좀 봐야 되는데, 좀 뉴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늘 이슈를 좀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내용들, 제약주의 관심이 어디 쪽으로 이제 미래 방향성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이 외국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에밀리라는 소녀의 아버지 톰 화이트헤드 씨인데요. 오늘 그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 에밀리라는 이제 그 외국 소녀가 있었는데 지금 암에 걸려서 좀 희망을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약간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했었던 그런 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카티 계열의, 이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새로운 그 항암 기술, 치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임상이 이제 1상을 성공을 하고, 보통 이제 3상에 성공하고 이제 돼야 이제 뭐 상용화가 되고 하는 건데, 1상 성공을 듣고 약간 이제 거기서 이 환자한테는 이제 모험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그 이제 카티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치료 기술에 대해서 좀 적용을 받고 이제 환자가 치료를 받았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제 병원에서 포기를 했었던 환자가 이제 완치를 했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항암 관련된
그 신약 연구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 아버지가 또 이제 에밀리 화이트헤드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또 카티 계열 뭐 관련된 또 치료 기술을 좀 후원을 하고 하는 또 재단을 만들었다라는 내용들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티라는 좀 새로운 치료 기술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가 이쪽으로 이제 좀 쏠리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종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약주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모든 제약주들이 다 상승이 나오고 다 잘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잘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하나의 예시를 들면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바이넥스라는 종목은 오늘 종가가 11.22%로 마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의 고점은 더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면서 이 그 바이넥스라는 기업도 그 카티라는 기술이 또 이제 부각을 받고 이 기업이 이제 과거 이제 다른 그 해외 다른 기업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그 카티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카티라는 그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뭐 갑자기 이제 오전장 지나고 오후장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급등을 때리고 11점 몇 프로 이상의 종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뒤에서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이 쪽이랑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단기간 안에 상승을 가장 먼저 보여줬었고 지금 먼저 이제 대장주, 그러니까 제약주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그 상승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다음에 좀 메인 종목이 될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항암제 또 그동안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1세대, 그다음에 2세대, 그다음에 이제 3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무식하게 암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세포 자체를 같이 좀 죽이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에 올라가는 제약주들, 급등하는 제약주들을 보면서 표적 항암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표적 항암제를 투약을 하면은 그 암 원인 물질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것만 때려잡는다라는 이제 그 테마가 표적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1세대보다 2세대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인데 이제 3세대라고 하는 거 이제 카티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이제는 면역 항암제예요.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 이제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면역 억제 물질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이제 면역의 기능을 개선을 시키면서 스스로 이제 그 암세포를 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3세대의 그 면역 항암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표적 항암제보다는 뭐 부작용적인 측면이라던가 좀 약간 좀 치료 부분들에 있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좀 새로운 신기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암제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제는 이제 작년에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성제약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랑 또 부각이 되면서 지금 기업들이 그다음에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던 헬릭스미스부터 해가지고 임상에 성공하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다음에 카티라는 이 치료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부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약주라 하더라도 그냥 아무런 제약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3세대 명역 항암제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장을 형성했고 오늘 그 잘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다 이쪽이랑 관련된 임상실험에 성공하는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지금 제약주 올라가네 그러면 치매 관련주 한번 찍어볼까? 아니면 뭐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찍어볼까? 아니면 그냥 뭐 제약주 옛날에 먹었던 거 한번 찍어볼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만큼 우리가 과거에 바라봤던 제약주의 그림만큼 그만큼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제약주들이 잘 올라갔을 때는 약간 정책적인 힘도 있었고,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다음 우리나라에 제약바이오 뭐 컨트롤 타워를 설립을 해가지고 뭐 이제 기술 뭐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한다. 그 당시에 뭐 정책적인 그 부분들과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좀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개별적인 기술과
개별적인 그 기업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테마가 더 중요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면역 항암제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카티라는 기술을 좀 같이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카티 치료제 시장의 좀 규모와 그다음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 캐파에 대한 예상치들을 이제 분석을 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2019년도죠.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준입니다. 2020년도는 이제 뭐 2배 정도 가량의 시장의 현황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약바이오의 정확한 과제와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한다면은 완벽한 이 카티 치료제 개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세를 많이 보여준 종목들, 그다음에 카티랑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뭐 헬릭스미스 오늘 뭐 자체 재발 카티 기술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 이력이 있다. 오늘 상한가 갔죠? 그다음에 에클론이라는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보이고 이건 종가거든요. 장중에는 뭐 2자리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카티 계열의 항암제 개발, 네이처셀도 오늘 죽어있던 종목이 굉장히 잘 올라갔잖아요. 이 종목이 15% 가까이 올라갔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넥스, 녹십자셀, 제넥진, 그다음에 차바이오텍 오늘 이렇게 그 상승률들이 잘 나온 종목들은 이들만의 테마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좋았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거기서 이제 핵심 테마들이 좀 숨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완벽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은 제가 3세대라고 표현을 했죠. 3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면역 항암제고 사실 전 시즌 2018년도에서는 표적 항암제에 대한 이슈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동성제약이라는 종목, 그 당시에 뭐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라는 뭐 이제 그런 내용들과 그런 그 멘트들이 돌면서 동성제약을 이제 좀 포장하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2018년도에 동성제약이 1년 만에 90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완전 빛과 같은 그 꿈과 같은 종목을 보여줬었는데 이건 이제 2세대에 관련된 표적 항암제 관련된 이슈를 지금 가지고 있었고 지금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 작년도엔 2세대였다고 하면은 2019년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3세대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가 나간 종목들 이미 시작을 한 종목들을 먼저 보니까 다 이쪽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성제약의 처음으로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을 때 표적 항암제가 900%까지 올라갈 거라고 누가 먼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3세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까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가 나온 이연제약이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더 세게 나왔고 오늘 상한가 종목들을 아까 보여드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그다음에 그 중에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다 카티, 그다음에 3세대 면역 항암제랑 관련된 이슈를 붙이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연제약의 상한가를 가면서 또 이제 벌써 새로운 시작을 좀 신호탄을 쏘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작년에 2세대 표적 항암제 나와가지고 동성제약이 90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후속조를 찾아야 되고 이번에는 지금 상황과 지금 기술력과 지금의 이제 제약바이오의 과제를 맞춰가지고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작년에 동성제약과 같이 900%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을 찾으려면 어디서 카티, 지금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종목을 좀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몇 개의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실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든 종목들의 종목명을 지금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진 못했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단 한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특징주들을 보고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들 한번 봅시다. 지금 무작정 가볍다고 해서 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약간 좀 묵직한 종목들도 상한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카티 관련된 내용들과 이슈를 그대로 안고 있고 다른 종목들처럼 재료를 터트릴 수 있는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혹은 뭐 삼상에 접근을 해 있는 그 임상 결과치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쪽에 관련된 좀 독자적인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먼저 올라가면서 이제 동성제약의 뒤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단 한 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봉상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왜
초입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수상한 차트의 움직임들이 이미 뭐 바닥 돌파에서 급등전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동성제약이 바닥에서 시작하기 전에 보여줬었던 주봉 패턴과 굉장히 좀 흡사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윗공간을 샥 열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당연히 봐야 될 차세대 항암 관련된 종목, 최대 수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은 제가 종목 공개를 통해서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면역 항암제에 대한 설명 상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편입 관심주 확인해 볼 텐데요. 정말 첫 번째 편입 관심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제약 섹터에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을 보실게요. 제가 과거에는 좀 많이 그 매매해서 써먹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이슈가 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새로운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그 다른 기업들과 이제 면역 항암제, 뭐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뭐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과거에 좀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차트를 좀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뭐 일봉상 차트라던가 혹은 뭐 이제 주봉상 차트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힘을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뭐 하반기 쪽이라던가 혹은 2019년도 상반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주봉상 차트의 좀 대량 거래량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포착이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최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그 이제 뭐 반전일 캔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주가의 그 흐름 자체 분위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은 좀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봉상 오늘 반응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관계사 안에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크리스탈이라는 기업의 수익률을 개선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14,15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저는 이 종목 13,000원 손절가는 약간 좀 매물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목표가도 15,000원 약간 좀 멀지 않은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고 매수가는 적어도 13,800원 이하짜리에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편입 관심주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크리스탈 소개해드렸습니다. 음봉 매수를 권하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편입 관심주 히든주는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되는데요. 정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요? 힌트는 제가 강의에서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과 지금 이 테마의 이 이슈를 왜 들고 나왔는지 그다음에 오늘 왜 설명을 드렸는지는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또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의 특징들은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셨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아무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거 카티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유독
더 강하게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이 가벼운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랭킹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항암 시장 그다음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좀 수혜주들을 당연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상한가를 보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알짜배기 진짜 수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작년도에 2018년도에 동성제약이 900% 상승했던 것처럼 새로운 또 그런 역사를 쓸 수 있는 종목이 이번에 3세대 면역 세포 관련된 종목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강조를 드리고 오늘 더 목소리를 이제 높여서 얘기를 하는지 그만큼 중요한 이슈와 중요한 기회와 중요한 타이밍이 충분히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보는 유일한 수혜주, 유일한 최대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이 종목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들의 지금 더 큰 매력이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낙폭과대 흐름들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면서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병법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